나는 아직도 그 날 밤의 공기를 기억한다.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손주의 입에서 할머니 냄새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내 가슴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누구보다 깔끔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들은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다. 손주는 무릎에 앉기를 피했고 안아달라고 해도 얼굴을 찡그리며 뒤돌아섰다. 그날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사실 이런 경험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또래 친구들 중 상당수가 어느 순간부터 버스 옆자리가 비는 것을 느끼고 며느리가 은근히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키는 장면을 목격한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내가 그 냄새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나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료실에 앉아 나눈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다. 나는 매일 샤워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 비싼 향수를 뿌렸는데도 왜 아들이 창문부터 열까? 결국 향수는 오히려 역효과였다. 본질을 가리기만 할 뿐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세 가지 뚜렷한 변화를 겪는다. 첫째, 땀의 변화다. 젊을 때는 하루에 거의 1리터 가까이 땀을 흘려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그 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많은 이들이 땀이 줄었으니 냄새도 줄겠지라 믿지만 정반대다. 땀이 줄수록 노폐물은 피부 위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되고 결국 더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넨날이라는 산화된 지방산이 증가한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직 중년 이후에만 급격히 늘어난다. 이 노넨날이 바로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정체다. 셋째는 구강 환경의 변화다. 침 분비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입안이 마르고 세균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얻는다. 그 결과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몸은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은 민감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특히 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할머니 옆에 앉기를 꺼리고 손자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연다. 그 순간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나는 환자들에게 솔직히 말한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참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 진료실을 찾은 71살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는데 왜 며느리가 제 방문만 열면 환기부터 할까요? 그 눈빛에는 자존심이 무너진 남자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다. 향수나 방향제가 아니라 특정 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냄새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진실을. 내가 30년 넘게 환자 수천 명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냄새는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다. 몸의 변화, 습관, 그리고 작은 부주의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다.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아 웃으며 안기고 가족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았다. 냄새가 사라지자 마음속의 거리도 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 3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특정 부위 3곳만 제대로 씻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면 된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약이나 제품도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잃기 쉬운 것은 단지 건강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이기 때문이다. 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손주의 손길을 놓치는 삶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렇기에 오늘 나는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한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위생 팁이 아니다. 삶을 다시 환하게 만들고 가족의 미소를 되찾게 할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러분이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면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니까.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묻는다. 정말 냄새가 나는 원인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대답을 망설인다. 단순히 씻지 않아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과학적이다. 내가 수만 건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진실은 분명하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생리학적 변화의 결과였다. 먼저 땀의 변화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800ml에서 1리터에 가까운 땀을 흘리며 몸속 노폐물을 배출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겉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땀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통로가 막히면서 피부 표면에 찌꺼기가 남게 되고 세균은 그곳을 먹잇감 삼아 증식한다. 그렇게 생겨난 부산물이 바로 불쾌한 냄새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다. 우리 몸에 기름기인 피지는 젊을 때와 노년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넷날이라는 물질이 늘어난다. 이 노넷날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 70대의 최고치를 찍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이의 피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성분이 노인 피부에서는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특유의 퀴퀴하고 오래된 냄새, 이 물질이 주범이다. 셋째는 구강 환경이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40~50% 줄어든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방패다. 하지만 양이 줄어들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입냄새가 심해지며 가족과 대화할 때조차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는 경험을 하게 된다. 69살의 한 할머니는 내게 말을 하려 해도 손주가 자꾸 거리를 두니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단순한 위생 문제와는 다르다. 아무리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몸속 생리학적 변화는 냄새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어르신들 대부분이 억울해하는 이유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깔끔하게 사는데 왜 나만?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확히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훨씬 단순하다. 나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한다. 문제를 알았으면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겁니다. 남은 건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비싼 향수를 매일 뿌리셨다. 그러나 며느리는 방문만 열면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향수는 문제를 덮어버렸을 뿐 오히려 냄새가 겹쳐 더 심하게 느껴지게 했다. 나는 그분께 솔직히 말했다. 향수는 화장실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씻어내야 합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생활 속의 작은 변화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가벼운 운동,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습관,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단순한 청결법. 이 세 가지만 지켜도 70% 이상의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만난 한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을 뿐인데 2달 뒤 손녀가 "할머니, 요즘 좋은 냄새 나요" 라며 웃었다. 그녀는 그 순간 다시 살아있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과학적 근거 위에 실천이 더해질 때 가족의 시선은 달라진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처음 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주가 "할아버지 방 냄새 심해" 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알려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6달 만에 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습니다. 다시 안아달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눈물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결국 핵심은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다. 냄새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그러나 그 신호를 외면할 수도 바꿀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앞으로 나는 3가지 기본 원칙과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 팁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다시 불러오는 작은 열쇠가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열쇠 말이다. 내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냄새 문제를 줄이는 데 있어 거창한 비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낳았다. 많은 어르신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러나 단 일주일, 길어야 1개월만 실천하면 가족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오늘 나는 그 3가지 기본 원칙을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한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물이다. 물은 몸의 가장 강력한 청소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며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분명하다. 하루 6컵 이상의 물을 마신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체내 노폐물 수치가 훨씬 낮았다. 내 환자 중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물 한 컵을 습관화한 지 2달 만에 손녀가 "할머니, 요즘 냄새가 안 나요" 라고 말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원칙은 햇볕 아래 가벼운 산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 20분, 그것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표면에 나쁜 세균을 줄여준다. 또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65살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처음엔 걷기를 두려워했지만 5분에서 시작해 조금씩 시간을 늘렸다. 석 달 뒤 그는 당당히 말했다. "요즘은 아들이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 방 공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작은 발걸음이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는 기적을 만든 것이다. 셋째 원칙은 샤워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춥다고 혹은 귀찮다고 매일 샤워를 피한다. 그러나 샤워는 냄새 관리의 핵심이다. 단, 여기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가장 좋은 것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탕 목욕을 하면 평소에 씻기 힘든 깊은 노폐물까지 빠져나간다. 내 환자들 중 70% 이상이 이 습관을 시작한 뒤 가족의 반응이 한 달도 안 되어 달라졌다. 이 3가지 원칙을 지켜낸 분들의 사례는 내게도 늘 감동을 준다. 73살의 한 할머니는 몇 년간 손주에게 안겨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 물 한 컵, 하루 20분 산책, 그리고 미지근한 물 샤워를 꾸준히 지킨 지 2달 만에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냄새가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주의 천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원칙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반문한다. 그렇게 간단한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은 비싼 제품이나 약을 팔기 위해 문제를 과장하고 복잡하게 설명해왔다. 하지만 나는 환자들에게 약이 아니라 습관을 권했다. 그 결과는 제품보다 훨씬 뛰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삶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아침물 한 잔, 햇볕 아래 걷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이 단순한 3가지 원칙만으로도 우리는 가족에게 다시 따뜻한 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지 남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의 사랑을 지켜내며 무엇보다도 노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단순한 습관을 넘어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 3곳을 알게 된다면 냄새의 90%를 줄일 수 있다. 그 비밀을 곧 알려드리겠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아무리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단 3부위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냄새의 90%는 사라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그 후 가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첫 번째 부위는 살이 접히는 곳이다. 목의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곳이 세균의 천국이 된다. 땀이 고이고 잘 마르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놓쳐버린다. 나는 한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다. 그녀는 30년 동안 매일 목욕을 해왔지만 뒷목과 귀 뒤를 거의 씻지 않았다. 단 일주일 동안 그 부위를 꼼꼼히 관리한 뒤 손주가 다시 안겨왔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의 거리감을 없앤 것이다. 두 번째 부위는 털이 많은 곳이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부위는 땀과 피지가 쉽게 쌓인다. 특히 두피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단순히 샴푸 거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야 한다. 내 환자였던 박영수 할아버지는 늘 머리 냄새 때문에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두피를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인 후 손주가 다시 그의 머리를 만지며 놀았다. 그는 내게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손주가 말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남성 어르신이라면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역시 피지가 쉽게 쌓이므로 반드시 거품을 충분히 내어 닦아내야 한다. 세 번째 부위는 땀이 많이 나는 곳이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이 대표적이다. 발은 특히 심각하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발 냄새는 방 안 전체로 퍼져 옷과 침구류에까지 배게 된다. 68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발냄새로 고생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뒤 매일 양말을 갈아 신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환하게 빛났다. 이제 가족들이 제 방에 오래 있어도 괜찮아 합니다. 이 세 부위를 씻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 물의 온도는 미지근해야 한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든다. 둘째,
너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향이 강한 비누는 순간적으로 냄새를 가릴 수 있지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다시 냄새를 유발한다. 셋째, 씻은 뒤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한다. 습기는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세 부위를 씻지 않으면서 냄새가 없기를 바라는 건 잡초를 뽑지 않고 꽃밭이 깨끗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밑을 꼼꼼히 씻었을 뿐인데 손주가 다시 제 곁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천이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냄새는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원인이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된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바꿀 때 비로소 냄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또 다른 진실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한다. 몸을 씻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일 뿐이다.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입안을 관리하는 습관, 옷과 집안 환경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냄새는 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점검하라고 말한다. 첫째, 음식이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마토, 사과, 딸기, 현미, 메밀 같은 음식은 몸의 산화를 늦추고 노는 날 같은 냄새 물질의 생성을 줄여준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을 꾸준히 먹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체취가 훨씬 부드럽게 변했다. 내 환자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사과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손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 요즘은 좋은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바꿔놓았다. 둘째,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다. 수분이 많은 오이, 배, 수박 같은 과일과 채소는 체내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한다. 변비가 지속되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결국 피부로 냄새가 배어나온다. 현미밥, 잡곡밥,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냄새도 줄어든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마다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후 냄새가 현저히 줄었다며 이제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셋째, 구강 관리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지만 혀를 닦지 않으면 입냄새는 줄지 않는다. 혀 표면에는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혀 클리너 사용을 권한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도구지만 효과는 놀랍다. 혀를 매일 청소한 환자들은 단 일주일 만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면 입안이 항상 촉촉해져 세균이 자라기 어렵다. 자일리톨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 일석이조다. 넷째, 술과 카페인이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든다. 이 물질은 땀으로 배출되며 독특한 악취를 낸다. 커피와 차는 몸을 탈수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킨다. 내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술을 끊고 보리차로 바꾼 지 1달 만에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방이 상쾌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오랫동안 눈시울을 붉혔다. 다섯째, 옷과 생활용품 관리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해도 옷과 침구류에 냄새가 배면 소용없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옷은 하루 입으면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가장 좋다.
햇볕은 자연 살균제다. 또한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야 한다. 베개는 특히 중요하다. 머리에서 나온 피지와 각질이 베개에 쌓여 냄새의 근원이 된다.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고 베개와 이불은 2세 3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신발과 양말도 빼놓을 수 없다. 발냄새는 양말과 신발에서 증폭된다. 양말은 면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충분히 말려야 한다.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 흡수 효과가 탁월하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두 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한 뒤 방에 들어온 손주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공기다. 황인은 곧 청결이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잠깐의 황인은 필수다. 한 할아버지는 늘 추워서 창문을 닫고 지내셨는데 하루 2번 환기를 시작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고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방에 들어와 창문부터 열지 않았다. 이처럼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까지 함께 실천하면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진다. 결국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가족과의 거리, 사회와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이 가져올 변화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단순히 냄새 없는 삶이 아니라 자존심과 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이다. 나는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단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단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족의 따뜻한 품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얻었던가. 젊음, 건강, 직업, 친구,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배우자까지.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받는 삶과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75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주가 그의 방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창문부터 열고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6달 뒤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섰다. 꾸준히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샤워 습관을 바꾸며 옷과 집안을 관리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다시 안아달라 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주와 대화할 때 멀리서만 이야기를 나눴다. 입냄새 때문이었다. 그러나 혀 클리너를 사용하고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이자 단 3주 만에 손주가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내게 속삭였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모두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생활 습관의 힘이었다. 비싼 약도 값비싼 향수도 필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다는 결심이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단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가족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되찾는 과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노년은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존엄을 보여주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단순히 정보만 얻고 끝내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며 샤워할 때 놓쳤던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시길 바란다. 단 일주일 만에 가족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한 달이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이다. 노인의 냄새는 숙명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냄새가 사라질 때 손주의 천은 다시 돌아오고 가족의 미소는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밝히고 노후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건강과 삶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달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